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톨릭 수장인 교황 레오 14세를 향해 전례 없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플로리다주에서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레오 교황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외교 정책 면에서 형편없으며 범죄에 대해 나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된다고 여기거나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비판하는 교황은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오 교황이 급진 좌파에 영합하는 것을 멈추고 정치인이 아닌 교황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레오 14세가 교황으로 선출된 것 자체가 자신의 덕분이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는 레오 교황이 후보 명단에도 없었지만 교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에는 미국인 교황이 낫다고 판단해 그를 앉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역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입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날선 반응은 전날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기도회 중 전쟁을 부추기는 배경에 전능감에 대한 망상이 있다고 지적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교황은 하느님이 전쟁이나 폭탄을 투하하는 자들을 축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권력 과시를 멈추고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지 불과 1시간 만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묘사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게시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그림 속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 속 인물과 같은 복장을 하고 병상에 누운 환자에게 손을 얹어 치유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에서는 빛이 뿜어져 나왔으며 배경에는 성조기와 독수리 그리고 뿔 달린 악마로 해석하는 형상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공개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기독교계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경악스러운 신성 모독이라거나 용납할 수 없는 게시물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확산되자 게시 12시간 만인 13일 오전 해당 이미지를 삭제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올린 게시물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예수가 아닌 의사 역할을 하는 자신을 묘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을 둘러싼 바티칸의 도덕적 권위와 워싱턴의 정치적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터져나온 이번 사태는 종교계와 정치권 모두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월 14일 자신의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속도를 최대한 높일 것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단순히 집무실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퇴임식 또한 세종시에서 거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행정의 중심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15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번 공사의 대상 부지는 총 35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부지 조성에만 약 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공사 기간은 약 1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집무실 설계 공모도 동시에 진행되며 최종 설계 당선작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약 1년간의 정밀한 설계 과정을 거친 뒤 내년 8월경에는 본격적인 건축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현 수석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의 목표대로 오는 2029년 8월까지는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단순한 토목 사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국가 균형 성장의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국민과의 약속을 더 이상 서류상의 계획이나 정치적 구호로 남겨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번째 행동이자 역사적인 첫 삽을 뜨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종집무실이 기존 청와대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청와대 측은 세종집무실을 주된 집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기존 청와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왔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며 사업 속도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충청권 타운홀 미팅과 9월 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도 하루빨리 집무실을 지어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며 관계부처를 독려해왔습니다. 세종시대를 향한 이 대통령의 구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하면서 대한민국 행정지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실온에서도 밝고 안정적으로 빛을 내는 새로운 방식의 양자광원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잡한 장비나 극저온 환경 없이도 구현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향후 양자통신과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서영덕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부연구단장과 박경덕 포스텍 교수 공동연구팀이 얇은 반도체 소재의 미세한 구조를 만들어 빛을 만드는 입자를 한 점에 모아두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됐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엑시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엑시톤은 쉽게 말해 반도체 안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전자와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인 빈자리가 서로 붙어 움직이면서 빛을 만들어내는데 이 엑시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밝고 안정적인 빛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 엑시톤이 상온에서는 쉽게 흩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엑시톤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반도체 내부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전하도 빛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구멍 구조로 해결했습니다. 반도체 아래쪽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구멍, 즉 지름 약 500나노미터 크기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는 마치 그릇처럼 작용해 엑시톤이 자연스럽게 중심으로 모이도록 유도합니다. 여기에 열을 가해 반도체와 금속 기판 사이에 있던 아주 얇은 물층을 제거했습니다. 이 물층은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던 일종의 장애물이었는데 이를 없애자 불필요한 전하가 빠져나가고 엑시톤이 에너지를 잃지 않고 빛으로 바뀔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빛을 만들어내는 입자를 특정 위치에 붙잡아두는 성공률은 약 98%까지 올라갔고 실제 빛의 밝기도 기존보다 약 130배나 강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 빛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연구팀은 압력을 가하면 빛이 더 밝아지고 압력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현상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빛의 세기를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번 기술의 가장 큰 의미는 실온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양자 기술은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작동했기 때문에 실제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구조를 더 작게 만들어 한 번에 딱 하나의 빛 입자만 내보내는 단일 광자 광원 개발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는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 통신과 초고속 양자 컴퓨터 구현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패션 유행이 약 20년 주기로 반복된다는 20년 법칙이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진은 19세기 말부터 현대까지 약 160년에 걸친 여성 의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패션이 일정한 주기를 두고 되돌아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미국 물리학회 세계 물리학 서밋에서 발표됐습니다.
연구팀은 1869년부터 2025년까지 약 3만 7천 장의 의류 이미지를 수집해 치마 길이, 허리선, 목 둘레선 등 디자인 요소를 수치화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스타일이 유행했다가 사라지고 다시 등장하는 반복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스커트 길이는 짧아졌다 길어지는 흐름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가장 뚜렷한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인간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구진은 최적의 차별성 개념을 제시하며 사람들은 집단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개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자이너들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보다는 기존 스타일을 변형해 익숙함과 새로움의 균형을 맞추려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이끈 엠마 자이델 연구원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패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으며 공동 연구자인 데니얼 에이브럼스 교수는 패션은 끊임없이 기존과 달라지려는 압력 속에서 주기적인 흐름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확인됩니다. 1970년대 나팔 바지는 1990년대 부츠컷으로, 최근에는 플레어 팬츠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또 2000년대 초반 유행했던 로우라이즈 청바지와 벨벳 트레이닝복 등 Y2K 패션도 젊은 세대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1980년대 이후에는 흐름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짧은 치마와 긴 치마처럼 단순한 선택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길이와 스타일이 동시에 유행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패션 시장이 세분화되며 여러 트렌드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패션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회에 확산되는 방식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행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사회 구조가 만든 규칙적 흐름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